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 선거 당일입니다. 오늘 3월 9일이죠. 다들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셨는지, 소중한 권리 한 표를 행사하셨는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또 다른 일들에 종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숙고 끝에 내린 선택이라면 어떤 후보를 지지하신다 혹은 나는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쪽 다 존중받을 만한 선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그럼에도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를 더 낫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또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랬듯 이제 앞으로 더 나은 공동체가 되리라는 걸 또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자, 또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선거를 가지고 인사말을 했고, 지난주에는 심지어 남의 나라 얘기 보자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정치를 반성하는 시간을 또 좀 가져보았는데, 오늘 읽을 책은 선거하고는 아주 요만큼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앞에 보시는 제 박재용 작가의 과학이라는 헛소리라는 책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수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팔찌를 차면 음이온이 방출돼서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끊임없이 전자파가 쏟아져 나오는데 특허를 신청한 어떤 패치를 붙이면 전자파를 다 흡수해준다고 하네요. 분자 구조가 다른 물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물을 마시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화학 제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천연 물질로만 만든 화장품은 피부에 좋다고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다 거짓말입니다. 뭔가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는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또 누가 내 주머니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는데 도움을 주는 책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박재용의 과학이라는 헛소리, 이게 이번 주 수요독서에서 다뤄볼 책입니다. 네, 바로 꼼꼼하게 책을 읽으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유사과학입니다. pseudoscience라고 영어로 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유사과학, pseudoscience란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동원해서 뭔가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엉터리 설명인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자연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미신 혹은 그게 조금 더 체계화된 종교하고도 유사과학은 다르고요.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이론 자체는 검증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고도의 과학적 이론 혹은 철학하고도 유사과학은 또 다릅니다. 자, 이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서 그 퀵서비스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동원해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려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지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바로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과학인 것이죠. 뭐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연과학의 설명들을 들어보면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우리의 뇌에 갑자기 정지가 빡 오면서 생각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 유사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과학적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호가 가지고 있는 권위만 빌려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들이 권위를 빌려오려는 의도는 이익입니다. 뭐 대부분은 돈이고요. 또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실린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과학적 작업에서 그러니까 과학적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과학자나 공학자들조차도 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꼼꼼히 검토해보지 않아서 유사 과학을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라고 다 과학적이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좀 더 심하게는 자신이 과학자나 공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유사과학에 기꺼이 내주기도 합니다. 좀 뭐 이런 얘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좀 많이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과학적 권위를 유사과학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을 어디서 보냐면요. TV에서 의학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뭐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이런 걸 하면 건강에 나빠요 하면서 뭔가 제품이나 어떤 특정한 성분을 추천해 주는 그런 TV 프로그램들 많죠. 제가 뭐 프로그램 명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가지 격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그런 걸 유사히 세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른바 의학 정보 프로그램들을 할 때에 그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시간에 채널을 한번 돌려보시면 무조건 그것과 관련된 상품을 홈쇼핑 채널에서 최소 한 군데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특히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께서 뭐 건강정보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실 때 한번 채널을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마치 내가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짜 유사 과학들을 소비자는 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뭐 불안해서 혹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주는가? 저는 이 원인을 약간 혹시 모르잖아라는 문장으로 요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약간 부적 사는 거나 혹은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로또를 예로 들어봅시다. 제가 로또를 사거나 안 사거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산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라는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값은 4가지죠. 그러니까 샀는데 당첨이 됐다. 샀는데 당첨이 안 됐다. 안 샀는데 당첨이 됐다. 안 샀는데 당첨이 안 됐다.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표를 그려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로또를 사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통계적으로 기대값이 사는 쪽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한번 제가 이제 뜸을 들일 테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다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유사과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잘 모르는 것인데 막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청취자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로 그려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상품을 뭐 사용해보거나 구입하는 게 사실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이게 더 나가서 이거 좋다니까요? 에서 이거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이건 이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같은 양이라도 이익으로 다가올 때와 손해로 다가올 때를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은 손해로 다가올 때에 3배에서 4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제시할 때에는 뭐 저런 유사과학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거 하면 진짜 위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는 일인가? 안에서 나쁠 거 없지. 저 사람 말 믿어서 나쁠 거 없잖아 라는 식의 태도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을 얻는 일종의 심리학적 기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헛소리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제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거지만 과학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과학적 태도입니다.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제가 해석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명제 혹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과 도구를 이용한 관찰에 기반해서 어떤 메커니즘인지 어떤 기전인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그 기전이 재현 가능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태도를 거쳐서 우리가 얻게 된 정보인데 제가 앞에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어놓은 과학적 성과 그리고 그에 기반한 지식들 또한 우리가 진리, 저건 정말 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철학적 논증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뭐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고 또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폴 파이어 아벤트 같은 사람들이 제창한 뭐 무정부주의적 과학 그리고 과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연구자 인류학 관련 연구들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브루노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 그런 것들 과학적 지식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과학적 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태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의 과학적 태도로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누가 나의 주머니를 털어가나를 한 번씩 의심해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팔고자 하는 상품이 정말 저 사람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효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보는 게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유사과학 한번 짚어보았고요. 더 재미있게 이 책과 함께 즐길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 책의 두 번째 시리즈가 있습니다. 2권, 그러니까 똑같은 작가가 쓰고 이것보다 1년 뒤에 출판된 똑같은 시리즈가 있는데 또 제가 뭐 그걸 추천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추천드리려고 하는 콘텐츠는 이제 책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실 경우 특히나 학생 청취자 여러분의 경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시고 싶다면 카카오 웹툰 유사과학 탐구 영역이라는 웹툰을 추천드립니다. 작가는 계란이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유사과학들을 이제 과학의 형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고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두 명인데요. 여러 명이 있지만 주로 등장하는 문제적 캐릭터는 둘인데, 하나는 유사과학을 동원해서 물건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고 싶어하는 잡상인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이 나머지 한쪽에는 이 잡상인 캐릭터가 하는 말에 꼬치꼬치 반박하는 이제 생명과학과 2학년 출신 학부생 대학생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둘이 투닥투닥하는 내용이 만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책이라는 매체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면은 그 웹툰을 통해서도 이 비슷한 내용을 좀 더 재미있게 접하실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계란계란 작가의 유사과학 탐구 영역이라고 하는 웹툰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재용의 과학이라는 헛소리라는 책 소개 마쳐보았고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녹음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관심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 전쟁이라는 것도 하루가 다르게 전황이나 형세라는 게 바뀌다 보니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전쟁이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런 태도들을 좀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거철이라서 좀 더 격해지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의 빅을 이용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들을 찢는 태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세계의 여론이 우리나라의 언행,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번역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비극에 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을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콰메 앤터니 에피아의 세계 시민주의라는 책을 다음 주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